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파의 프레임을 이용하여 커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당 소파 프레임은 커넥트의 피크닉 스타일링에 사용된 것으로 해당 영상의 본문글에 관련 자료의 링크가 있습니다. 먼저 소파 하단에 프레임을 불러오겠습니다. OBJ 파일을 오픈, 아바타로 불러올 때에 스케일 항목에서 센티미터 그리고 1000%로 설정합니다. 보통 마야에서 제작한 파일을 불러올 경우 센티미터와 1000%로 불러오면 마블러스 디자이너의 작업 공간 크기에 맞습니다. 하단 커버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의 그림자를 기준으로 사각형 패턴을 생성합니다. 3D 창에서 패턴 선택 후 기주목 우측 상단에 다이렉트 포지셔닝 아이콘을 클릭하여서 오브젝트 표면에 배치합니다. 3D 창 보기를 Translucent Surface 반투명 보기로 전환 후 디테일하게 사이즈를 조정합니다. 프레임을 덮어야 하기 때문에 프레임보다 조금 크게 만듭니다. 프레임 전체를 감싸는 형태로 수정하겠습니다. 세로 크기는 프레임 선택 후에 Specification Scale 옵션에서 Y축의 길이를 확인합니다. 패턴에서 우클릭하여서 Offset 패턴 아웃라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디스턴스 항목에서 이전에 확인한 Y축의 길이보다는 조금 크게 여유량을 주어서 수치를 입력합니다. Create Internal 라인을 체크해야 내부 선분이 생성이 되고요. 해당 선분을 사용하여서 패턴을 접을 수 있습니다. Side Segment 타입에서 Unfilled 코너를 사용하면 박스 접기 형식으로 외곽선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밑면을 만들겠습니다. 에디 패턴 툴로 가로 방향 선분의 길이를 확인합니다. 연장할 외곽선에서 우클릭, 옵셋 패턴 아웃라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확인한 길이 값을 입력합니다. 세부 옵션은 이전에 선택한 옵션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OK를 클릭합니다. 3D 창에서 Folder Arrangement 툴을 선택 후에 기즈모의 화살표 키를 이용하여서 패턴을 접어줍니다. 재봉은 2D나 3D 창 모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D 창에서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합니다. 해당 상태를 기본 베이스의 형태로 저장해 줍니다. 이제부터는 기본 형태를 사용하여서 몇 가지 스타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엣지 라인을 연출하기 위해서 윗면과 밑면의 모서리 라인에 엘라스틱 값을 주겠습니다. 윗 모서리 라인을 선택 후 속성 창에서 엘라스틱을 체크 후 레이쇼를 95로 설정합니다. 밑면의 모서리 라인 선택 후 동일한 엘라스틱 값을 적용합니다. 파티클 디스턴스를 10으로 낮춰줍니다. 시뮬레이션 하면 자연스러운 주름이 있는 커버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베이스 상태의 파일을 열고 다른 형태의 커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3D 창에서 3D 의상보기 메뉴 하단에 Show Garment 메뉴를 체크하여 패턴을 숨겨줍니다. 오브젝트를 잘 보기 위해서 배경을 어둡게 바꾸어 보겠습니다. 3D 툴바에서 Measure 툴 그룹을 선택합니다. Basic Circumference Measure 아바타 툴을 선택합니다. 모서리점에서 클릭 후 Shift 키를 누릅니다. 평행한 점을 클릭 후에 마지막 점의 위치를 정하여 클릭하면 라인이 생성됩니다. 이때 오브젝트의 엣지 라인 형태에 따라서 라인이 오브젝트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Ctrl G 키를 사용하여서 언두한 후에 라인 삭제 후 해당 위치와 다른 위치로 라인을 생성해 줍니다. 밑면의 모서리에도 세 점을 찍어서 라인을 생성합니다. 모든 라인이 오브젝트의 외곽에 생성된 것을 확인합니다. 3D 의상보기 메뉴 하단에 Show Garment 메뉴를 체크하여서 패턴 숨김을 해제합니다. Measure 툴 그룹에서 Attach to Measure 아바타 툴을 선택합니다. 해당 툴은 패턴의 외곽선과 내부 선분 라인을 아바타의 메저 라인에 부착하는 툴입니다. 먼저 붙일 패턴의 라인을 클릭한 후 패턴이 반투명 상태가 되면 오브젝트의 메저 라인을 클릭합니다. Attach to Measure 아바타 라인이 적용된 라인은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 됩니다. 윗면과 밑면의 모든 모서리에 적용합니다. 시뮬레이션 하면 선택한 라인이 메저 라인에 부착됩니다. 파티클 디스턴스를 10으로 낮춰줍니다. 이것은 핀과 같이 고정된 위치로 부착되는 것이 아니라 메저 라인이 레일 라인처럼 동작하여서 해당 라인 위에서 자유롭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저 라인을 이용한 커버 부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소파 사이드에 주름을 넣기 위해서 패턴을 옆면과 윗면, 밑면으로 분리하겠습니다. 내부 선분들을 선택 후 컷 앤 소우 합니다. 윗면과 밑면 패턴을 선택 후에 하이드 3D 패턴 합니다. 컷한 후에는 어태치 투 메저 아바타 라인이 삭제되기 때문에 어태치 투 메저 아바타 툴로 다시 붙여줍니다. 모두 연결된 후 사이드의 패턴 폭을 늘려줍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늘릴 경우 시뮬레이션이 힘들 수 있어서 조금씩 늘리면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좀 더 자잘한 주름을 표현하기 위해서 파티클 디스턴스를 5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어태치 투 메저 아바타 라인을 사용하면 오브젝트에 직접 붙여서 커버를 씌울 수 있습니다. 주름을 만들다 보면 고정된 라인이 있어서 주름의 형태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트렝슨 기능을 이용하면 주름을 한번 쫙 폈다가 다시 접히도록 해서 형태를 바로잡기 좋습니다. 윗면과 밑면 패턴 선택 후에 쇼 3D 패턴 합니다. 패브릭을 적용하여 보겠습니다. 타입을 실크 세틴, 컬러를 그린 컬러로 설정합니다. 윗면과 밑면에 퀼팅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선 방향의 내부 선분을 생성 후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페이스트 다이얼로그에서 선분 개수 및 간격을 입력합니다. 선분이 생성되면 선택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선분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Extend Trim to Pattern Outline 메뉴를 선택합니다. 2D 창 보기 메뉴에서 Lock All Pattern Outline 메뉴를 켭니다. 사선인 내부 선분들을 모두 선택 후에 컨트롤 C 한 다음 마우스 우클릭하여서 미러 페이스트 또는 단축키 컨트롤 R을 적용합니다. 복사한 선분들도 우클릭하여서 Extend Trim to Pattern Outline 메뉴를 적용해줍니다. 전체 내부 선분을 선택 후 복사하여서 밑면 패턴에 붙여넣기 합니다. Extend Trim to Pattern Outline 메뉴를 선택합니다. 2D 창 보기 메뉴에서 Lock All Pattern Outlines를 끕니다. 윗면과 밑면 패턴들을 선택 후 우클릭하여서 레이어 클론 오버 합니다. 3D 창에서 보면 동일한 형태의 패턴이 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제된 두 패턴에서 우클릭하여서 Remove Linked Editing 합니다. 레이어 클론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두 개의 패턴이 인스턴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패턴을 다른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는 링크를 끊어 주어야 합니다. 복제된 패턴들을 선택 후 패턴 크기를 늘려줍니다. 조금씩 늘리면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프레셔 값을 5로 설정합니다. 안쪽에 있는 퀼팅 패턴들의 프레셔를 마이너스 7로 설정합니다. 안쪽으로 좀 더 강한 힘을 주더라도 소파에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형태가 무너질 위험이 없습니다. 퀼팅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겉면 퀼팅 패턴들의 파티클 디스턴스를 5로 낮춰줍니다. 옆면의 주름들이 매끄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우클릭하여서 리메시 메뉴를 적용합니다. 하단면의 경우 바닥이 있기 때문에 퀼팅이 완전히 부풀지 않고 눌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파 하단부의 커버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소파 상단에 등받이 커버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 프레임 탑 OBJ 파일을 불러옵니다. 스케일 단위는 센티미터 퍼센트는 1000으로 불러옵니다. 베이직 서컴퍼런스 메저 아바타 툴을 선택합니다. 새 점을 찍어서 메저 라인을 생성합니다. 이때 Shift 키를 눌러서 생성해줍니다. 오브젝트의 그림자를 기준으로 임의의 사각형 패턴을 생성한 후 3D 창에 배치합니다. 옆면을 생성하기 위해서 옆면의 길이 측정이 필요합니다. 베이직 테이프 메저 아바타 툴로 필요한 라인을 생성합니다. 라인 길이 확인 후 연장할 라인에서 우클릭, 오사 패턴 아웃라인, 길이값 입력하고 크리에이트 인터널 라인을 체크합니다. 폴더 어레인지먼트 툴로 선분을 접어줍니다.
해당 과정을 반복하여 커버 패턴을 생성합니다. 체인지 랭스 메뉴로 길이를 조정합니다. 재봉합니다. 어태치 투 메저 아바타 툴로 오브젝트에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주름이 있는 기본 형태의 등받이 커버가 완성되었습니다. 전체 사이즈를 키우면 좀 더 늘어진 형태의 커버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본 형태로 돌아가서 Vertical Upholstered 디자인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부 선분들을 선택 후 Cut and Sew 합니다. 사이드 패턴들을 하이드 3D 패턴 한 후에 앞뒤 패턴들을 Attach to Measure 아바타 툴로 오브젝트에 연결해 줍니다. 앞면 패턴의 사이드 라인 선택 후 우클릭하여서 Offset as Internal Line 얼른 커브드 메뉴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버티컬 라인의 개수를 입력합니다. 뒷면 패턴에도 동일하게 버티컬 내부 선분을 생성해 줍니다. 앞뒷면 패턴들을 선택 후 레이어 클론 오버 합니다. 복제된 패턴들을 Remove Linked Editing 합니다. 파티클 디스턴스를 5로 낮춰줍니다. 겉에 있는 패턴의 프레셔를 10, 안쪽에 있는 패턴들의 프레셔를 마이너스 10으로 설정합니다. 겉면 패턴들의 길이와 폭, 프레셔 값을 조정해서 패딩 효과를 표현합니다. 패턴들이 바깥으로 부풀어 오를 경우 안쪽에 있는 패턴의 프레셔 값을 좀 더 강하게 주면 해당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클론으로 복제된 패턴이기 때문에 패턴의 외곽선이 자유재봉으로 한 바퀴 둘러서 서로 재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패턴을 늘리게 되면 재봉이 기울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외곽선의 재봉선을 모두 삭제하고 상하 좌우의 재봉선을 끊어서 재봉해주면 한쪽으로 재봉선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파일로 저장합니다. 기존에 만들어 두었던 소파 하단부의 파일을 추가로 불러옵니다. 패브릭을 적용해 줍니다. 전체 패브릭을 벨벳 소재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컬러도 변경해 봅니다. 이렇게 퀼팅이 들어간 소파의 커버를 완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